안녕하세요. 전 뭐니 뭐니 해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고 자부하는 여자입니다. 아들 사랑이 유별난 저희 시모가 죄 없는 저한테 행패를 부릴 때 제 아들이 나서서 한 방 먹여줬거든요.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그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삼남매가 참 우애 있게 자랐어요. 제가 삼남매 중 막내였는데 저희 언니랑 오빠가 평소에 얼마나 절 많이 챙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건 언니랑 오빠가 서로 저랑 놀아주겠다고 티격태격하던 모습이었어요. 영주야, 오늘은 언니랑 같이 미용실 놀이 하자. 내가 손님 할 테니까 네가 미용사 해. 아니야, 미용사 놀이 말고 오빠랑 같이 도미노 싸우면서 놀자. 영주 너 오빠가 도미노 진짜 잘 싸는 거 알지? 원래 이런 거래야 머리도 더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잔뜩 먹고 자란 전 대학을 졸업한 후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저희 언니랑 오빤 차례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언니랑 오빠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형부랑 새언니도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이더군요. 새언니는 집에 오면 맨날 저희 엄마랑 음식도 같이 하고 과일도 자기가 깎고 엄마가 빨래거리 정리하는데도 계속 졸졸 따라다녔어요. 아유, 넌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날 졸졸 따라다니니? 누가 보면 내가 너 일부러 데리고 다니는 줄 알겠다. 왜요?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저 어머님한테 살림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이따가 저랑 마트나 한번 가요. 저 반찬거리 좀 사야 되는데 고기랑 야채 같은 거 어떤 게 좋은 건지 고르는 법 좀 가서 알려주세요. 새언니가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저희 엄마가 겉으론 귀찮아하시면서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새언니가 딸인 저보다 오히려 엄마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웠죠. 새언니뿐만 아니라 형부도 저희 부모님한테 무척이나 잘했는데 툭 하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저랑 같이 바닷가에 가서 회나 한 접시 하시죠. 이런 날 집에만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뭐예요, 형부? 오늘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백화점 구경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 내 거니까 나한테 양보해요. 뭐? 양보하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럼 처제도 같이 회 먹으러 갔다가 백화점도 다 같이 구경하러 가면 되겠네. 어때? 이 정도면 처제도 만족하지? 그렇게 늘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새언니와 형부 덕에 저희 집안 분위긴 예전보다 더 많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언니랑 형부처럼 저희 집안의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길을 걸을 때도 늘 절 안전한 쪽으로 걷게 하고 사람이 많아서 부딪힐 것 같으면 자기가 몸으로 다 막아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멀리 있는 반찬을 직접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 입에 쏙 넣어주더군요. 영주야, 이거 너무 멀리 있어서 먹기 힘들었지? 자, 내가 먹여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아유, 입가에 뭐가 묻었네. 잠깐만, 내가 휴지로 닦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남자친구가 하도 절 공주 대접해주니까 같이 밥을 먹던 친구가 깔깔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어우, 뭐야? 진짜 부러워서 못 봐주겠네. 그나저나 영주 너 남자친구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니? 저도 남자친구만큼 저한테 잘해주는 남잔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한 후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한테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형부가 엄마 아빠 드시라고 귤 한 박스를 사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한라봉 한 박스를 사드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두 분 드시라고 한라봉 좀 사왔습니다. 물론 귤도 맛있지만 한라봉이 더 비싸고 고급 과일인 거 아시죠? 자, 제가 하나씩 까드릴 테니까 한번 맛 좀 보세요. 남편은 마치 누가 더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나 경쟁하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새언니가 집에서 음식 돕는 걸 보고선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음식하는 법 좀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서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두 분이서 닭볶음탕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전 흔쾌히 닭볶음탕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동안 지겨울 정도로 닭볶음탕 만드는 법을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친정에 갔을 때 진짜로 저희 부모님한테 닭볶음탕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 우리 임서방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세상에, 요즘엔 요리 잘하는 남자가 1등 신랑감이라던데 우리 영주가 남편을 참 잘 만났네.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전 그렇게 저희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 저도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에 성격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시모가 남편을 무척이나 예뻐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남편한테 달려와선 울먹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지? 엄마가 너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아휴, 우리 아들 못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더라고. 엄청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3주 만에 만난 거였는데도 엄청 애틋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저희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니, 누가 보면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우리 아들 결혼시키기 전까지 끼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원래도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따로 살았는데 갑자기 왜 오버라고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혼자 떨어져 살 때랑 결혼해서 며느리랑 같이 살 때랑은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 옆에 며느리가 떡하니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나랑은 더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우울한 걸 어떡하냐고. 시모는 저희가 시댁에 있다가 집에 갈 때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온갖 반찬에다 고기랑 생선까지 바리바리 싸주시더라고요. 새아가,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하마. 먹을 건 내가 언제든지 싸줄 테니까 꼭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네가 옆에서 좀 챙겨주렴. 그리고 혹시나 네가 모를까 봐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아들이 잠을 푹 못 자면 예민해지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잘 때 절대 깨우지 말고 혹시 네가 코골이가 있거나 하면 우리 아들 잘 못 자니까 그냥 다른 방에서 자는 걸로 해라. 회사 다니는 애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면 피곤해서 안 되잖니. 저 코 안 골아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잠 되게 깊게 잘 자던데요. 아침에 알람 울려도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심을 안심시켜 드린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앉은 의자가 조금 삐걱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식당 사장을 불러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보세요. 손님한테 이런 의자를 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실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유, 장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냐고요?
그러자 식당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고 의자를 바로 바꿔주시더군요. 그런데 전 시모가 너무 심하게 행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님, 식당에서 그런 의자를 갖다 놓은 건 잘못한 거긴 한데 너무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그냥 좋게 좋게 말씀하셨어도 바로 바꿔주셨을 거예요. 참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 난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몸에 생책이라도 하나 나면 내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까같이 그런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니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시모가 하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저도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괜히 더 얘기했다가 성질만 돋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희 막내 시누이가 저를 조용히 한쪽으로 불러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 아무리 봐도 좀 유별나죠?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오빠만 아들이라고 엄청 예뻐했었거든요. 좋은 음식은 무조건 오빠한테 주고 저랑 언니한텐 오빠가 안 먹는 맛없는 것들만 줬어요. 게다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뜨끈한 아랫목에선 오빠를 재우고 저랑 언니 냉기가 솔솔 들어오는 창문가에서 재운 거 있죠?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휴, 어머님이 그 일을 유난히 예뻐하시는 건 알았는데 아가씨들한테 그렇게 했는 줄은 몰랐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학교 때도 오빠는 엄마가 학비 다 내줬는데 저랑 언니한테 못 내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덜 해줄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엄마가 저렇게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시누이들이 그동안 참 서럽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편을 받으면서도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걸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잘 지내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까지 생기니까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까요? 예전엔 정말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주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딸이 너무 울길래 제가 안아서 달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 아들이 저보고 장난감 조립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저 대신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유, 나 지금 TV 보고 있잖아. 집중해서 뉴스 보는 중인데 장난감 조립을 어떻게 해? 아니, 우리 아들이 놀아달라는데 그깟 뉴스가 중요해? 어차피 뉴스는 나중에 휴대폰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 뉴스는 원래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 몰라? 원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뉴스도 바로바로 챙겨봐야 되는 거야. 당신도 직장 생활 해봤으면서 왜 그래? 결국 남편은 끝까지 저희 아들과 놀아주지 않더군요. 그때 저희 아들이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게으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집안일이 엄청 많은데 남편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더 어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일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나니까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인데 뭐 먹고 나면 좀 치우면 안 돼? 당신 아까 출출하다고 컵라면 끓여 먹고선 버리지도 않고 여기 그대로 놔뒀잖아. 그리고 양말을 왜 맨날 뒤집어서 아무 때나 던져놓는 건데? 빨래통에다가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유, 알았어. 하면 되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귀찮아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전혀 그 행동을 고치지 않더군요. 그래 놓고서 저랑 같이 친정에만 가면 엄청 가정적인 척 하는 거예요. 여보, 애들이랑은 내가 놀아줄 테니까 당신은 친정 온 김에 좀 쉬어. 아참, 그리고 당신 요즘에 애들 보느라 어깨랑 허리도 아프다고 했지? 잠깐 여기 앉으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저보고 어쩜 그렇게 가정적인 남편을 얻었냐며 결혼 진짜 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우리 친정에만 가면 연기를 하는 거야? 당신 원래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 아니잖아.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곰처럼 잠만 자는 사람이 도대체 왜 우리 가족들 앞에선 착한 척하는 건데? 착한 척이 아니라 내가 평소엔 피곤해서 당신한테 잘 못해주는데 그때라도 좀 잘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내가 당신 식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기분 좋지 않아? 나도 칭찬 듣고 당신도 덩달아 좋은 신랑 얻었다고 부러움 사니까 일석이조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착한 척하고 싶으면 우리 가족들 앞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있을 때도 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은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게 다 시모 때문인 것 같았어요. 시모가 자꾸 남편을 치켜 세워주니까 가족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에 맛이 들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누이들도 결혼을 했는데 시매부들이 저희 시댁에 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나 봐요. 홍삼에 영양제, 별의별 선물을 다 사왔는데 시모는 그 선물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저희 남편이 사간 몇만 원짜리 화장품을 더 좋아하시더군요. 예, 이것 좀 봐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지 엄마 생각을 끔찍해 하는 애다. 보통 남자들은 화장품에 관심도 없는데 엄마 바르라고 이렇게 화장품 사온 거 보면 되게 기특하지 않니? 남편이 사간 화장품은 비싼 한방 화장품도 아니고 그냥 로드샵에서 산 저렴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도 심해부들이 사간 더 좋은 선물들보다 남편이 사간 화장품을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시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남편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남편 편만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집에서도 가끔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릴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도 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도균이 너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이러더니 아직도 이 버릇 못 고쳤냐? 너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 때문에 더러운 꼴 봐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민폐야?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서 시모가 오히려 시아버지한테 버럭 성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가끔 가다 깜빡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이고 있냐고. 아마 제 생각엔 시모가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남편을 감싸고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가 지적을 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남편만 싸고 돌던 시모가 그에 못지않게 아끼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애들이었어요. 평소에 저희 애들이 보고 싶어서 저한테 영상통화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영상통화를 걸면 늘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성이 지금 입은 그 옷, 이 할미가 사준 옷이네. 성이야, 그 옷 마음에 들어? 할머니가 다음에 더 예쁜 옷 사줄까? 네, 다음번엔 핑크색 공주 원피스 사주세요. 저 공주 옷 입고 공주놀이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성이가 사달라면 당연히 사줘야지. 할머니가 우리 성이가 좋아하는 핑크색 공주 원피스 많이 많이 사줄게. 시모는 저희 딸도 너무 예뻐했지만 저희 아들을 더 많이 예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스케치북을 들고 시댁에 가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 동생이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할머니랑 할아버지예요. 어머, 이게 정말 할머니야?
아유, 우리 성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다. 성규야, 이 그림 할머니가 가지면 안 되니? 할머니가 이거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서 그래. 저희 아들이 알겠다면서 그 그림을 뜯어서 주자 시모는 저희 아들을 껴안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다음번에 시댁에 갔을 때 보니까 시모가 그 그림을 액자에 끼워서 거실 TV장 위에 올려놓으셨더군요. 애미야, 난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무조건 저 그림부터 들고 도망갈 거야. 우리 집 살림이 다 타버려도 우리 손주가 그린 그림이 제일 소중하거든. 시모의 손주 사랑은 아들 사랑만큼이나 유별났습니다. 아마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결혼 생활을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게으르고 시모는 자기 아들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나마 시모가 저희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론 남편의 게으른 모습을 제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결혼한 지 12년쯤 되었을 때 남편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완전히 백수처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애들을 키우다가 다시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전화하면 늘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설마 아직까지 자고 있었던 거야? 제발 맨날 잠만 퍼질러져 자지 말고 이력서라도 좀 열심히 넣어봐. 우리 애들 키우려면 얼른 직장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휴, 알았어. 난 뭐 놀고 있는 줄 알아? 그나저나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나 일단 배달 음식이나 좀 시켜 먹어야겠어. 배달 음식은 무슨 배달 음식이야. 밥통에 밥도 해놨고 냉장고에 반찬도 있는데 그거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 당신 실직하는 바람에 지금 생활비도 모자란데 굳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겠어? 남편은 혼자 밥 차려 먹는 것조차 귀찮아 자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군요. 게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안이 늘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남편한테 크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력서 내긴 내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백수 생활에 맞들려서 맨날 빈둥거리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취업이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안 하는데도 엄청 힘든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시모는 남편이 실직했다는 얘기를 듣고선 저한테 전화해서 오히려 남편 걱정만 하더군요. 에이미야, 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들 옆에서 더 응원해주고 챙겨줘야 된다. 남자가 직장을 잃었으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쓰리겠니.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보양식도 좀 해주고 기운 나게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도 좀 보내줘라. 알았지? 전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실직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굳이 시모가 아들 걱정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아 남편이 대리운전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명절 때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세상에 남편이 시댁에 가선 자기 엄마 앞이라고 엄청 피곤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한테 이러시더군요. 도균아, 너 실직하고 나서 집에서 푹 쉬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피곤해해? 지금 보니까 눈밑 또 퀭한 것 같고 피부도 푸석해진 것 같네. 아, 그게 사실 저 요즘에 대리운전하고 있거든요. 실직하고 나서 계속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도 들들 볶아서요. 뭐? 대리운전? 그럼 너 지금 밤마다 나가서 남의 차 운전대 잡고 있다는 거야? 시모는 대리운전이라는 말에 기겁을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애미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대리운전을 해? 너 내가 우리 아들 실직했으니까 챙겨주라고 했더니 뒤에선 우리 아들 쉬지도 못하게 대리운전을 시켜? 너 이제 보니까 내가 귀중하게 키운 우리 아들 아주 잡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네? 제가 언제 어머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애 아빠가 취지가 안 된다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생활비를 벌어오는 게 맞는 거죠.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알아? 너 감히 우리 아들 대리운전 시킨 거 가만 안 둬.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하찮은 일을 시키고 난리야?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만 그러는 시모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야, 너 이거 안 놔? 어디서 버릇없이 시엠이 머리채를 잡어? 어머님이 먼저 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전 어머님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 뿐이라고요. 뭐야?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너 오늘 한번 나한테 머리채 다 뜯겨봐라. 내가 아주 너 대머리로 만들어 버릴 거야. 시모는 그 연세 무슨 힘이 그렇게 좋은지 제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옆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시모를 퍽 하고 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당시 11살이었던 저희 아들이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시모한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굴어요? 왜 예쁜 우리 엄마 머리카락을 다 잡아당기냐고요? 뭐, 뭐라고? 성규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 지금 혼내주고 있는 거야. 너희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니까 할머니가 대신 혼내주고 있는 거라고. 엄마가 언제 아빠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는데요? 오히려 아빠가 엄마를 계속 힘들게 했거든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요, 맨날 양말도 여기저기 벗어놓고 먹은 것도 하나도 안 치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건 11살인 저도 아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한다고요. 게다가 아빠는 저랑 성이 어릴 때부터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도 아빠는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나 하고 맨날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혼내줄 거면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혼내줬어야죠. 저희 아들이 따박따박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모가 놀라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실 TV장 위에 있던 액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액자를 뒤집어 거기 껴있던 그림을 빼버리더군요. 성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갑자기 거기 있는 그림을 왜 빼? 저 앞으로 우리 가족에서 할머니 빼버릴 거예요. 할머니처럼 우리 엄마한테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고요. 할머니가 제가 그린 이 그림 엄청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이 그림 할머니한테 못 줘요. 이거 제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진짜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저희 아들한테 달려가서 붙잡더니 울고불고 하기 시작했어요. 성규야, 이러지 마로. 너 할머니가 그 그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할머니가 이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엄마가 엄청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그런 우리 엄마한테 상처만 주고 힘들게 했잖아요. 전 우리 엄마 힘들게 한 할머니 진짜 미워요. 이제 할머니 싫다고요. 뭐? 내가 싫다고? 성규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려.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어떻게 내가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그런 거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마. 그러니까 제발 이 할머니 미워하지 말아주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며 계속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 시아버지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하도 매달리니까 저희 아들이 똑 부러지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앞으로 절대 안 그런다고 저랑 약속해요. 다신 우리 엄마한테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엄마 보고 아빠만 챙기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는 할머니 아들이니까 아빠가 잘못한 것도 할머니가 다 고쳐주세요. 아빠도 우리 엄마 못 살게 구는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아빠까지 고쳐주지 않으면 나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다시 너희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아빠 역할 똑바로 하라고 할게. 그럼 이 할머니 미워하지 않는 거지? 시모가 그렇게 묻자 저희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눈물을 닦고선 저희 남편한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균이 너, 우리 성규가 하는 말 잘 들었지? 내가 아무리 널 예뻐하더라도 너 때문에 우리 손주 잃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너 그동안 남편 역할,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게으르게 생활한 거 내가 다 알면서도 내 아들이라고 감싸줬는데 이제 더 이상은 감싸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발 열심히 좀 살아. 네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화까지 내겠니? 그런데 저희 남편도 아들이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건지 웬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알았어요, 어머니.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동안은 하도 예쁨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규가 절 그렇게 한심한 아빠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성규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할 때가 많았지? 나 다신 그렇게 한심하게 행동하지 않을게. 나도 우리 애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래?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이지? 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그 약속 못 지키면 당신은 우리 애들 아빠 자격에서 박탈시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알았어? 그러자 이번엔 저희 시아버지도 남편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평생 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다가 언젠가 네 사다 날 줄 알았다고. 혜미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이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아예 이혼까지 해버려라. 저놈은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릴 놈이야. 예, 알았어요, 아버님. 저도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려고요. 당신 아버님 말씀 잘 들었지? 한 번만 더 당신 마음대로 살다간 나도 내 마음대로 이혼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행동 똑바로 해.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성규 계속 보고 싶으시면 아까 약속하셨던 거 꼭 지키시고요. 그러자 남편이랑 시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제서야 액자의 그림을 다시 끼우고선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아직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저희 아들은 완전히 제 보디가드가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습관적으로 게으르게 행동할 때마다 저희 아들이 나서주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또 옷을 아무데나 벗어놨는데 저희 아들이 그 옷을 탁 집어들더니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옷은 빨래통에 넣어놓는 거 몰라요? 11살인 나도 알고 9살인 우리 성희도 아는데
다 큰 어른인 아빠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아, 깜빡했다. 성규야, 아빠가 아무 때나 벗어놓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 얼른 치울 테니까 그 옷 이리 줘. 한 번은 또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남편이 다 먹고 그냥 일어나서 소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이 남편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통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가 밥 차려줬으니까 설거지는 아빠 담당인 거 알죠? 아휴, 알지. 안 그래도 아빠가 설거지 하려고 했어. 너희 엄마가 이렇게 밥도 맛있게 해줬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아빠가 해줘야지. 남편은 진짜로 설거지도 하고 다른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더군요. 게다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생각해보니까 난 대리운전 하루에 몇 시간 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회사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 피곤해도 나보단 당신이 더 피곤할 텐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어. 그래서 말인데 나 앞으로 당신 피로회복 시켜주는 전문 마사지사 하려고. 아, 물론 대리운전 그만두고 마사지만 하겠다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근육이라도 좀 풀어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감시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 갈 땐 시모의 행동도 저희 아들이 다 지켜보고 지적하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또 남편을 안쓰럽게 보면서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수척해진 게 아니라 임산부같이 볼록했던 뱃살이 조금 빠진 거예요. 예전엔 맨날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잤는데 이젠 집안일도 하고 몸도 좀 움직이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잘했다고 칭찬을 하세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하여튼 우리 손주가 워낙에 똑똑해서 그런가 이 할미보다 더 생각하는 게 올바르네.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은 후 시모가 과일을 깎아선 포크에 찍어서 저희 남편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포크를 확 뺏어선 저한테 주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자꾸 아빠만 예뻐하면 저 할머니 계속 미워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성규야,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너희 엄마 먼저 주려고 했는데 또 그 짧은 사이에 깜빡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다음부턴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할머니 미워하지 말아주라. 그런데 한 번은 정말 놀랐던 적도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절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웬일로 시모가 저 먹으라고 갈비찜을 싸주신 거예요. 에미야, 우리 아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아들이 실직까지 한 데다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맨날 뒹굴거렸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데워 먹어라. 우리 아들은 원래 맵게 한 걸 좋아하는데 넌 슴슴한 걸 좋아하니까 네 취향대로 맞춘 거야. 어머, 진짜로 저 주려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 저렇게 키운 건 난데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했으니 나라도 대신 너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까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엄청 고마운 일이더라고. 시모는 그 후에도 저한테 전화해서는 남편의 안부 대신 제 안부를 자주 물어보시더군요. 예전엔 늘 본인 아들만 챙기시던 분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명절 땐 각자 시댁에 가 있느라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시누이들이
나중에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시누이들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저만 따로 부르더니 둘이 아주 폭소를 터뜨리더군요. 새언니,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웃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천하의 우리 엄마랑 오빠가 11살짜리 우리 조카한테 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진짜 빵 터졌잖아요. 사실 저랑 언니랑 둘이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서러웠는데 이번에 우리 조카 덕에 대리만족 제대로 했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속 시원한지 새언니는 아마 상상도 못 하실걸요. 시누이들이 속 시원하다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시누이들이 당한 서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참 잘 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저희 부모님 앞에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처가 식구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서 저한테 늘 1등 신랑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 1등 신랑감이 아니라 꼴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냥 가족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잘난 척하고 싶어서 연기한 거였어요. 집에선 정말 한심하고 게으른 못된 남편이었다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 앞으론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아빠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 그래서 제가 연기하던 그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이 되도록 앞으로 정말 많이 노력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가식적으로 행동했던 거 정말 괘씸하시겠지만 앞으로 저 변할 테니까 제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아빠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다짐했다고 하니 다행이구만. 솔직히 방금 전까진 그 모습이 다 가식이었다고 해서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앞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믿어보도록 하겠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도 자네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것 같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결심 변하지 말고 우리 손주들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겠나.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 그 약속 꼭 지킬게요. 다신 한심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후회의 눈물을 많이도 흘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록 한동안은 아빠 노릇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변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잘못을 했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적어도 저희 남편은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몇 달 전에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남편은 요즘 퇴근길에 꼭 저한테 전화해서는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지금 퇴근하는 중이거든? 나 금방 도착하니까 당신 집에 가면 집안일에 손도 대지 마. 내가 다 할 거니까 당신은 씻고 쉴 생각만 해. 알았지? 아유, 됐네요. 할 거면 같이 하지. 뭘 당신이 다 한다고 그래. 그냥 내가 밥 차릴 테니까 당신은 세탁기나 좀 돌리던지 아니면 나 밥 차리는 동안 우리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있던가. 알았어. 내가 세탁기 얼른 돌리고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을게. 그나저나 우리 이번 주엔 애들 데리고 박물관이나 놀러 갈까? 추워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도 심심해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우리 애들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게 풀코스로 한번 짜볼 테니까 당신은 따라올 생각만 해. 예전엔 저희 애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놀아주지 않던 남편이 이젠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학교 숙제도 자기가 다 봐주더라고요. 전에는 빵점 아빠였는데 이제는 점점 만점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희 시모도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희 남편만 챙기던 분이 이제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밀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 아가씨들한테도 좀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가씨들도 어머님의 사랑이 받고 싶대요. 다음번에 아가씨들 오면 그땐 저 말고 아가씨들 먼저 챙겨주세요. 어머,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하긴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만 챙기느라 우리 딸들은 너무 등한시했었어. 내가 네 말대로 다음번에 우리 딸들 오면 정말 잘해줘야겠다.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오랜만에 옷도 한 벌씩 사줘야겠어. 생각해보면 내가 참 한심하고 자격도 없는 엄마였는데 애미 네 덕분에 반성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저보단 우리 성규한테 고마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성규 덕분이잖아요. 맞다, 맞아. 이게 다 우리 예쁜 손주 덕분이지. 성규야, 이제 할머니 미워하지 않는 거지? 할머니 많이 달라졌으니까 할머니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 맞지?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아들이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쪼르르 달려가 시모한테 안겼어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딸도 따라서 시모한테 안기더군요. 할머니, 저 할머니 하나도 안 미워요. 옛날엔 조금 미웠는데 이젠 오빠도 할머니 안 밉다고 하고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 없으니까 지금은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그래? 정말로 이 할머니가 좋아? 아유, 역시 우리 손주들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시아버지도 껄껄 웃으시고 저희 남편도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더군요. 저도 이렇게 화목하게 변화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마 저희 아들이 그때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시모랑 남편이 이렇게 변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시모가 저희 아들을 워낙 예뻐하고 저희 남편도 비록 아빠 노릇은 못했지만 저희 아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아들을 참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11살의 나이에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으니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자식 자랑 같지만 너무 뿌듯하고 대견해서 꼭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기란 자녀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저희 시모는 아들을 너무 예뻐한 나머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없게끔 키워놨어요. 무조건 예뻐하고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바로잡아주고 자식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을 깨닫고 아들한테 향하던 편애를 그만두셨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을 너무 끼고만 돌면 어떻게 되는지 시모를 통해 봤기 때문에 저희 애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그 명언처럼 저희 애들한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많이 가르쳐 줄 거랍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현명하게 자녀분들을 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